파리 대책. 파리 대책이죠. 그게 나오던 날 제가 이제 잠을 못 잤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내 집 마련을 생각하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거를 포기하라는 얘기구나. 막상 내가 좀 집을 좀 더 좋은 데로 갈아타 보려고 하니까는 그건 답이 안 나오고.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까마득하게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청약 하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신한은행의 웹진이 있는데 그 매월 나오더라고요. 공짜니까 그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블로그 가시면 또 있어요. 그것도 좀 보시면 굉장히 여기는 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이 그 부동산 상식을 넓히거나 아니면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 많이 얘기해 주고 계셔갖고 정말 좋은 자료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블로그나 페이스북 칼럼을 좀 좋아하는데, 촌철살인,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번 몇 번 읽었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제가 지금 최근에 기억나는 칼럼이 딱 2개 있는데, 모두가 기분이 나쁘다고 썼어요. 예. 언제 칼럼이었냐면은 작년 9월 달이었어요. 겁니다. 예, 아마 이제 9.1 서미트 나오기 직전이었었는데, 뭐가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올라도 문제, 안 올라도 문제,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문제, 안 가지고 있어도 문제, 다 그런 상황이 이제 돼버렸던 시기가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도 문제, 1주택자도 문제, 다주택자도 문제, 정부도 문제. 지금 다 맞물려 있어갖고 어느 한쪽을 해결하려는 순간 다 그냥 엉켜버리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이제 책을 내고 나서 그 얼마 안 돼서 바로 나왔던 게 이제 하나 있었잖아요. 네. 그 파리 대책. 파리 대책이죠. 이제 그게 나오던 날 제가 이제 그 좀 약간 잠을 못 잤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야,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정말 이제 내 집 마련을 생각하면서 그냥 뭔가 이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그거를 포기하라는 얘기구나. 더불어서 이제 그때 같이 나왔던 게 뭐 대출 규제도 있지만은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얘기가 그때 이제 같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게 임대사업을 많이 등록을 해라라는 행간으로 좀 읽혔었는데, 야, 진짜 지금 현금이 좀 있어서 만약에 임대사업을 등록을 하면서 아까 그 얘기했던 옐로칩 아파트들을 예를 들어서 좀 쓸어 모으면 이건 정말 좀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다들 어느 순간부터는 아, 지금이 아니면 서울에 집을 살 수 없어라는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너나 할 거 없이 모두가 이제 서울에 포커스해서 다들 이제 어떻게든 하나를 사기 위해서, 혹은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를 더 사기 위해서 그런 상황들이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었죠. 한 가지를 더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었어요. 청약 가점제. 예. 이제 32평까지는 100% 이제 가점으로 하기 시작한 지가 좀 됐잖아요. 서울 특히.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 가점이 없으면 이제 신축주택에는 그냥 접근이 아예 차단되는 결과가 나왔죠. 그렇죠. 지금 강남권은 뭐 69점대 후반 아니면 아예 명함도 못 내밀고. 만점이 몇 점이죠? 82점인가요? 84점. 84점이죠. 네. 근데 거의 뭐 70점 가까이 돼야 되는 상황이 이제 막 도래가 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 당첨권인지, 어느 정도 더 있으면 당첨권이 되는지에 대한 어떤 냉정한 계산보다는, 아, 나도 청약이 돼서 한 번에 뭔가 이렇게 역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변화들이 웬만해서는 별로 집을 사는 것을 좀 꺼리게 되기 시작을 했었죠. 특히 소위 얘기하는 차라리 그냥 지금이라도 강남권에 확 오를 것 같은 집을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지르겠다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그러니까는 이제 대기 수요로 좀 남아 있어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러면서 막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들이. 오르는 데는 이제 점점 더 많이 오르기 시작하고, 좀 덜 오르는 데는 그냥 모두가 전세만 살라고 하고, 근데 거기에는 대부분 또 임대사업 등록한 사람들이 집을 막 대부분 가지고 있어버리고, 이렇게 되고, 근데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예를 들어서 로또 분양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한번 당첨만 되면 주변 시세보다 최소 뭐 한 7, 8억, 많게는 10억 가까이 싸다고 하는데, 그런 집들 어떻게 한번 당첨되면 한 번에 역전이 가능하니까 나도 그냥 여기서 좀 버티고 있다가 한번 찬스를 보자. 근데 문제는 그거 당첨돼도 현금을 10억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일단 배제해 놓은 상태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 하면 인생을 바꾸자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많아졌고, 조금씩 쌓아서 어떻게 한번 갖추고 올라가 보자라는 생각은, 이제는 좀 약간 구식의 것이라거나, 네. 철진한 어떤 그런 생각이라거나, 아니면 별로 지금은 통하지 않는 거다라든가, 내지는, 아유, 뭐, 그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아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냉정해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집값이 움직이는 최근 한 3년을 모두가 겪으면서, 그래도 서울 시내에 어떻게 자기 집 한 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일단 표면적으로 자기 집의 가치는 올라갔죠. 그렇죠. 올라갔는데 또 하나 문제가 있죠. 내가 이거를 팔고 딴 데로 옮기고 싶으면 최소한 지금보단 좋은 데로 가야 되는데 일단 위에 집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왜냐면 몸통 자체가 컸으니까 같은 비율로 올라도 뭐 그랬겠죠. 네. 그런데다가 내 거를 팔려고 봤더니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청약 가점에 사람들이 다 몰두를 하고 있으니까 웬만큼 기준을 넘는 좋은 집이 아니고서는 굳이 사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이런 데는 그냥 대충 전세로 살면서 가점을 차라리 모으고 말지. 그렇죠. 이런 데는 별로 사고 싶지가 않고. 근데 저 위에는 또 인기가 많고. 또 평수 큰 것들이 요새 오히려 더 가격들이 좀 잘 받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몇 년 전에는 전혀 반대였잖아요. 그렇죠. 지금 거의 붙었었잖아요. 붙었었죠. 네, 25평이 오히려 약간 라인 좋으면 막 32평 막 이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네. 지금 평당 1억 찍었다고 하는 것도 소용이에요. 지금. 그렇죠. 네. 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집값이 오르긴 올랐는데 막상 내가 좀 집을 좀 더 좋은 데로 갈아타 보려고 하니까는 그건 답이 안 나오고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까마득하게 집값이 너무 많이 뛰었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청약 하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런 문제가 있죠. 그 분양을 갖다가 이제 뭐 지금 엄포를 계속 놓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 할 거니까. 근데 6개월 줄 테니까 그 안에 이제 관리 처분 받은 데는 빨리빨리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기존에 그러면 그 집에 살고 있다가 이제 내 집이 새 집으로 거듭날 거야 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주를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대하지 않은 분담금을 또 받게 되잖아요. 그 집이 공짜로 이제 그냥 지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분양가가 낮은 만큼 누군가가 메워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조합원의 몫으로 또 돌아가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울며 겨자 먹기가 되는 그래도 그래 한 2, 3억 내고 지금 그래도 새 집이라도 되면 다행이다 막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네. 오히려 지금은 비싼 아파트는 이게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는데 그래도 부르는 게 값이죠. 왜냐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새 거는 가점이 없으면 아예 살 수가 없고 그러면 가점이 없는 사람 입장에선 시장에 나온 매물을 사야 되는데 문제는 팔 사람이 없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가격은 오르고 아니면 가격이 안 오른다고 하더라도 내야 될 세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굳이 팔아야 될 이유도 모르겠지만 판다고 했을 때는 남는 게 없어요. 그럼 적어도 세금만큼을 내가 더 얹어갖고 팔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차라리 그냥 갖고 있어버리든지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찌 보면 뭐 모두가 지금 그냥 얼음돼 있는 상태로 3년 동안 그냥 가격만 계속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죠. 언제까지